지난해 발생한 사상 최악의 과수화상병은 인간이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동작업 도구가 문제였습니다. 화상병 피해를 막기 위해 과수원 길목마다 거점 소독소가 설치됐습니다. 과수원도 거리 두기가 의무화됐습니다. 비테마파크 충주 라이트월드의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항소심도 충주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넘어 장애인들의 안전지대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로 시작한 활동에 국비까지 지원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취소 처분을 두고 벌어진 충주시와 라이트월드의 소송전에서 법원이 또 한 번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번 연속 이긴 충주시가 다음 달 시설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인데다 대법원 상고도 쉽지 않아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비테마파크 라이트월드가 소송전에 휘말린 건 더 이상 부지를 쓰지 말라는 충주시의 사용수익 허가 취소 처분이 나온 2019년 10월부터입니다.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은 허가 취소 사유였던 사용료 체납과 관리 소홀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처분이 정당하다며 충주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라이트월드 측은 항소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취소 처분의 근거를 문제 삼았던 1심과 달리 효력 자체를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무술공원 사용을 두고 충주시와 체결한 약정은 사법상 투자계약이어서 애초에 사용료 부과나 사용수익 허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멀쩡하게 계약을 체결해 놓고 계약상 의무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사용수익 허가 처분이라든지 사용수익 허가 처분 취소한다는 식의 처분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효력이 전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8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이 오갔지만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라이트월드 부지는 사법상 투자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행정재산이라는 충주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초 약정서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행정처분이 다시 한번 적정한 처분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주시가 두 번째 완승을 거두면서 라이트월드에는 사실상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충주시는 설 명절 직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은 보증금 6억 2천만 원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계획. 이미 체납한 사용료가 5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데다 연체이자도 쌓이고 있어 더 이상 법정 다툼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라이트월드. 소송 대리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지난 18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음성군 생극면의 산란계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가금 농가 6곳에 14만 7천 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고 음성군 소재의 모든 가금 농장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은 5번째로 모두 음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겨울 사람도 동물도 거리 두기에 피로감이 높은데 사과 같은 과수도 서로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원인과 치료약도 없다는 과수 화상병 피해가 극심했던 과수원 길목마다 거점 소독소가 설치됐고 출입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과 과수원이 많은 지역으로 통하는 길목, 난데없는 대인 소독기가 설치됐습니다. 소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부터 과수원 농장주나 인부들이 서로 왕래할 수 없다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후 조치입니다. 하지만 가지를 자르는 전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다음 달까지 인부들의 과수원 방문은 불가피한 상황. 전정 작업을 하기 위한 인부들은 이렇게 대인 소독기를 이용해야만 각 과수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소독 후 출입증을 받아 농장주에 제출해야 비로소 작업에 투입됩니다. 처음에는 좀 번거로웠는데요.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 자꾸 하니까는 기계 이게 소독하고 그러는 거 뭐 불안병 같은 거 그런 것도 예방되고 그러니까. 가지에 이상 증상이 있어도 농가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이 출동해 검체를 채취한 뒤 소각 처리합니다. 나뭇가지가 갈색으로 변하는 궤양을 눈으로 봐서는 화상병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원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이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묘목들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행정명령을 담아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 제한을 어겼다 화상병이 발생하면 농장주는 보조금 중단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불안감에 이미 농가끼리 거리 두기를 한 지는 오래입니다. 본인들 잘못은 아닌데 되게 미안해하면서 안 오시고 저희도 조심하느라고 안 가고 올해 사실 다들 고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충주에 사과나무가 안 남을 수도 있다고 막. 지난해 충북에서 과수 화상병으로 매몰된 과수원만 충주 348곳 등 506곳으로 3년간 전체의 10% 가까운 과수원이 사라졌습니다. 과일과 나뭇잎이 없는 요즘이 그나마 화상병 예방에 최적기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네, 이렇게 방역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충북의 과수화상병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해는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서면서 일부 면지역의 경우 전체 사과 농가의 99%가 매몰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대체 어디에서 와서 퍼졌는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시군은 충주와 제천, 음성, 진천 4곳입니다. 진천에서는 처음, 충주와 제천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나온 건데 피해는 역대 최고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충북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확인된 2015년에는 2농가에 불과했지만 2018년 74곳, 이듬해 145곳, 지난해 506곳으로 급격하게 퍼진 겁니다. 방역당국이 설명한 대규모 확산 이유는 기후 조건. 충주와 제천은 대부분 기존 발생지 반경 1km 안에서 무더기로 나왔는데 지난 겨울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로 평균 생존율이 높아졌고 개화기 냉해와 비바람으로 꽃이 피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수화상병이 주변으로 퍼지기 좋은 최적의 조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합니다. 꽃이 필 때는 이 꽃이 열리면서 그 사이로 병원군이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개화기 때가 식물이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곳은 어디서 온 걸까? 주요 매개체로는 인적 요인이 꼽힙니다. 신규 발생지인 진천은 인접한 음성과 경기도 안성의 발생 농가와는 최소 4.5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충주와 제천의 발생 농가에서 작업한 공동 장목반이 적과 작업을 했고 음성 또한 기존 주요 발생지인 충주와 충남 천안, 경기도 안성 등의 장목반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파 경로, 즉 작업 도구라든가 작업자에 이렇게 묻어서 균이 들어와서 나무의 상처나 이걸 통해서 유입될 수 있고요. 소독 조치를 잘 해가지고 균이 그 과수원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나무 껍질을 뚫고 침투할 수 없어 자연 확산은 개화기 일부에 한정되는 과수화상병균. 의심과 빠른 신고, 철저한 소독과 방제만이 최우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확산에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오는 3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는 생계, 의료, 주거 등 복지 서비스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위기가구는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액은 위기 상황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월 126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장례 보조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와 주거, 교육비 등입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만난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을 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장애인 화재 안전지대를 고민하며 퇴근 후에도 열공하고 있는 음성소방서 대원들을 이채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음성소방서 화재 진압대원들은 3년 전 주택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80대 지적장애 노인이 화상을 입은 채 홀로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지를 못하고 계속 끄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체됐으면 가스에 중독돼가지고 그런 상황에 이르실지 않았을까라는 아찔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또 다른 화재 현장에서는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모르고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아찔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그래서 동아리를 통해서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 직접 만나 실태부터 파악했습니다. 피난 유도 등을 보여줬더니 신호등이라 불렀고 비상벨은 탈출문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던 소방관 20여 명이 뭉쳤습니다. 불이 나면 서치라이트가 출입문을 비추는 맞춤형 화재 경보기를 개발했고 복잡한 매뉴얼은 그림으로 바꿔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화재 예방과 대피 훈련 체험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지적장애인분들이 해야 될 거 전기를 차단해야 되지. 전기를 차단하는 교육을 먼저 시켜주고 나서 화재를 지나갈 수 있게 소화기를 사용해서 봉사로 시작한 일인데 정부 정책 참여 과제에도 선정되면서 국비 1억 5천만 원을 따낼 정도로 판이 커졌습니다. 장애인 가구,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안전에 대한 가제 운영, 추진 활동과 성과 창출, 확산 가능성 등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비대면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구상 중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이 화재 안전지대에 살 수 있도록 소방관들의 발로 뛰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김국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 도, 경찰, 아동보호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장이 학대 신고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돼 시행됩니다. 충북대에 이어 한국교통대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한국교통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통대는 지난 2009년부터 학부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동결했습니다. 제천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을 개장합니다. 제천시 장락동의 지상 2층으로 들어선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은 오는 22일부터 문을 열고 농특산물과 생활 필수품들을 판매합니다. 같은 날 온라인에서도 제천 로컬푸드 사이트를 개장해 비대면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전화 주문 직거래 농가에도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택배비는 주문 한 건에 1,000원씩 1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6월과 11월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괴산군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은 정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맞춰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사용료를 3.6%씩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인상 시기를 늦췄습니다. 충북농협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특별 꽃 판매장을 운영합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는 방서동 하나로마트에 장미와 튤립 같은 충북에서 재배한 꽃 특별 판매장을 설치하고 한 다발에 5,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농협은 또 책상에 꽃 놓기와 꽃 선물하기 같은 꽃 소비 촉진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